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삼척의 대규모 석회석 광산 인접 지역에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서식 범위와 개체수조차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은 산양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양 한 마리가 바위 위를 거침없이 뛰어오릅니다. 뒤이어 다른 산양이 앞서 달려가는 산양을 뒤쫓습니다. 지난달 말 주민들이 마을 야산에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모습입니다. 여기 주변이 거의 산양지대라고 보면 돼요. 산양이 이쪽 여도 있고 많아요. 여기 산양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면서 저까지 아주 마을까지 올라갑니다. 이달 초 다른 카메라에도 산양 한 마리가 또 촬영됐습니다. 산양은 이리저리 배회하며 먹이를 찾다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산양이 지나간 곳에선 배설물들이 잔뜩 발견됐습니다. 산양이 포착된 시골 마을의 야산인데요. 이 야산과 인접한 곳에 석회석 광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에 석회석 광물을 공급하고 있는 자회사가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약 3년 전부터는 광산 개발 면적이 더 넓어져 주민들은 산양 서식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입니다. 신광산 개발해서 계속 이제 발파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서식지인데 서식지가 간이 갈 데가 없죠. 거기는. 이에 대해 광산업체는 개발 과정에서 산양 서식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양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이동 통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채광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산양을 광범위하게 목격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합니다. 기후변화와 대형 산불, 산림훼손 등으로 산양의 서식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어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정 지점에 출몰하는 것이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좀 더 광역적인 서식지 보전 차원에서 사업 계획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한 산양 서식지 훼손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지난 6일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중학생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10대 중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시속 60km의 단속 CCTV가 있지만 사설 구급차는 단속 사각지대인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시속 90km로 과속하며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꼬리물기 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17일이 지난 출근 시간, 해당 사거리에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내달리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꽉 막힌 다른 차선을 비웃듯 뻥 뚫린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직진해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차량들이 끊임없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신호 위반과 똑같이 단속 대상입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거 이거 처음. 여기 내가 한번 가져보죠. 잘 모르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만 33명에 달합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교통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도로 옆에 입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신호 지시 위반으로 포함되니까 위반하지 마시고요. 신호 지켜주시면 원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통행량이 많고 신호가 짧아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으로 서행 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반대편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신호가 짧아요. 그래서 꼬리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서 이제 직진을 해버리면 이번에 그 사망 사고처럼 그런 사고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망 사고 후 우회전 전용 차선에 단속 장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시 위반을 단속할 장비 자체가 없다며 일단 현장 단속과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도 색깔 도선을 추가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시민들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줄면서 정부가 보건소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죠. 이 춘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일부 보건지소에 의사 대신 보건공무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응급 상황이나 중증 상황에선 대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동산면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공중보건이 저녁으로 진료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약 타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없어?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럼 춘천시 보건소로 가봐야겠지. 거기도 여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올해 강원도에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61명.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었고 춘천시도 올해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3명뿐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올해부터 통합형 보건지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보의 대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맡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의원과 약국이 없는 1차 의료 취약지 5개 면 가운데 동산면과 서면, 사북면 보건지소에 공무원을 투입해 오는 11월부터 상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공보위가 감소됐기 때문에 빨리 교육을 시켜서 먼저 빨리 하는 게 나중에 내년에 더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시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나 예방 중심의 진료는 할 수 있지만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 상황 대응은 어렵습니다. 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처방 가능한 의약품도 현행법에서는 90여 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도 하시고 진료를 봐야 되실 분들이 정체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는 통합형 보건지소와 함께 원격 진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접경지역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접경지역 공동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재편하고 DMZ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철새 도래지인 철원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철새 도래지 생태관광은 키우고 해로운 철새에 대한 AI 방역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의 대표 야간 관광 코스인 나우라쇼가 이번 주말인 25일에 개장합니다. 버스킹과 악기 연주,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채워지는 일부와 미디어 파사드, 음악 분수가 결합된 화려한 야간 콘텐츠가 펼쳐지는 2부 본 공연이 저녁 7시 50분부터 밤 9시까지 총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음악 분수 전곡을 교체하는 등 콘텐츠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우라쇼는 이번 주말 시작돼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되며 장마철인 7, 8월에는 야외 설비 보호와 보수를 위해 휴장합니다. 강릉 스포츠클럽 동호인 선수들이 포함된 대한민국 시니어 컬링 대표팀이 오늘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6 세계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강릉 스포츠클럽 동호인 선수인 박종원, 전남희 선수 등 모두 10명이 출전합니다. 강릉시는 동계스포츠 생활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컬링 웨이브인 강릉이 시민들의 저변 확대를 넘어 세계 무대 도전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림픽 유사안을 시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강원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3.5% 2,965억 원 늘어난 총 8조 6,696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281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2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 성격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국비 사용 예산 반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속초시가 내년도 국토비 예산 목표액을 2,300억 원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이며 올해 대비 10%가량 늘어날 수치입니다. 속초시는 이번 증액 목표는 속초 먹거리 단지 일대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가 거점 어항 조성 같은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